소녀상 철거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저를 막 친일파 김정민 박사 이런 얘기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변명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웬만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옛날 때 뭐 일본 망한에 큰 난에 우리나라에서 가짜 여론 정보 많이 나왔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일본 전혀 문제 없고 까딱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예요. 왜냐? 일본은 많이 외국에 돈을 빌려줘서 환급 받으면 돼요. 그리고 대회는 더구나 선진국한테 돈 빌려줬기 때문에 뛸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지. 우린 뛸 염려가 있고 빚을 많이 졌어요. 보시면 이미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 다음 유럽연합의 독일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1등이 돼버렸네. 심각한 거예요. 다음이요. 가계빚 마찬가지죠. 이번에 1,400조 돌파했나 이번에?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목표 2,000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지지 안 했었죠?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다가 대통령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그냥 대가리 싹 숙이죠. 형님 잘못이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우리 왜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쪽팔립니까?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5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쪽팔리면 돼요. 일본은 아베는 한 사람이 쪽팔리니까 1억 2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우리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위안부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사이다 발언 역시 개뿔이나 그게 어떠한 보복으로 다가올지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우리같이 일본이랑 관계가 나쁠 때 어떠한 보복이 올 줄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떠한 보복이 올지? 네? 당연히 돈 걸렸어야지.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아베가 뻣뻣하게 나가죠? 왜 그래요? 우리 코 이만큼 꼈거든요 지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위안부? 나는 증거 없다고 생각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독도? 한국 땅인 것 같은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히 분노할 걸 다 알면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일본은 우리가 싫어할 거 알면서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이런 거 얘기하죠. 보통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선거할 때 독재 정권 시절에 선거 때만 되면 공산주의, 반공, 잠수함,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맞습니까? 맞아요.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 거를 그때 집어 이슈화 시켰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거엔 이겼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은 그런 거 안 할까요? 일본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슈를 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 이득을 취하는 거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우리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소녀상 철거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저를 막 친일파 김정민 박사 이런 얘기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변명을. 일본 애들은 위안부 문제 걸면은 반드시 한국 정부가 불쾌해하고 분노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했습니까?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일본하고 우리 간에 어떤 문제 있었는데 이슈? 네? 통화 스와핑 그거 있었어요. 우리 재계약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재계약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위안부 문제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자야 막 그때 당시에 여당 쪽에서는 야 이거 조용히 넘어가자 했더니 역시 니들은 친일파 새끼들이라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떠들었죠. 야권 쪽에서.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국민들이 역시 너희들이 해야 돼 막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스와핑 제도를 맺어야 돼요. 일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한국이 당연히 싫어할 거 알면서 훅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야 사인할래? 그랬더니 저리가 쪽발이 새끼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 큰일 났죠.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중국이랑 붙어 있어요. 연한계가 돼서 연한계가. 제가 15년 전에 이걸 금융연한계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금융 폭삭 막으면 우리는 쭉 끌려 들어가요. 일본은 싹 끊었어요.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아까 가계부채 보였죠? 부동산 폭락하죠?
저 부동산 누가 가져갈까요? 일본이 가져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회사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 안 할게요. 다 어디 자본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개인 가계부채는 국민은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제2금융권이에요. 그거 다 어디 자본이에요? 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죽었어요, 진짜. 그래서 입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싸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왕 싸울 거면 그래도 아메바보단 조금 레벨이 높아서 그래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다면은 스와핑 사인하고 그리고 싸웠어야지. 그리고 싸웠어야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거 안 통하네? 일본 애들이. 야, 이렇게 하면 원래 한국 사람들 다 할지라 잘 됐는데 이번 안 되네? 야, 다음부터는 우리 위안부 문제 얘기하지 말자. 안 통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메바 같은 전략을 씁니까? 이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우리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일본이 하는 거는 다 나름대로 꿍꿍이 속과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거기에 정확히 이용당했어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세계 교육열 1등. 와, 머리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구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공개할 거니까 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뻔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떤 이슈를 덜 때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가 왜 이러지? 이게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생각해야 돼요. 두 번 다시 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할게요. 사드 배치 반대 18개월 국무부 축소 월급 21만원 67만원 공무원 일자 80만 저 다 반대입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금 갖고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는 저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돈 빼서 국민한테 풀어주고서 인기 없는 거 아무나 하는 하수예요. 다음 최신무기 개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아까 앞에 말을 돌려 얘기하면은 우리를 스스로 무장 해제시키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중국은 군대를 더 강화시키고 미군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는데 우리만 평화. 미쳤죠? 안 되죠. 다음이요. 다음 쭉 넘어가세요. 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드 찬성입니다. 저는. 왠지 아십니까? 사드는 지어야 돼요. 그건 또 욕하겠죠,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생깁니까? 야, 그거는 미국을 위한 거 아니냐. 맞아요. 미국 거. 근데 미국이 핵폭탄 맞고 박살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우리죠. 순망치한이에요. 설령 우리나라로 미사일이 안 온다 하더라도 미국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전 찬성. 두 번째,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미국도 엄청 우리를 밀어붙이니까 약소국이 어쩝니까?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공짜로 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쐈죠? 저는 그거 쾌재를 불렀어요. 와, 내 강의하기 전에 미사일 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어디로 쐈어요? 동해안으로 쐈지요. 자, 사드의 미사일 기지가 성주에 있으면은 일본이나 미국 쪽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우리 사람들도 거기 많이 살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어디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디다? 네?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럼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전 울릉도에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울릉도에 지면 독도는 한국 땅이 됩니다. 제 말 틀립니까? 주한미군 작전 범위,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 군사 작전 영역에 독도를 집어넣어달라고 집요하게 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 그러면 내가 해줄게. 미국은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명분은 뭐예요? 우리의 영토를 기꺼이 일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니에요. 일본 쪽 날아가는 미사일 우리가 다 잡아줄게. 설령 우리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베도 협조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러면 아베가 싫다고 막 말하고 싶다. 미국에서 밀죠. 가만히 있어. 너 입담으로. 한국이 그렇게 반대한다. 이제 해주겠다잖아. 가만히 있어. 이걸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해도 돼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하나 더. 뭐 어디다 만들면 될까요? 그게 예전에 제가 강의 때 했지만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세멘트 연락에 퍼부어야 돼요. 연락에. 조그만 퍼부으면 이게 인공섬을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반도 모양도 만들 수 있고 하트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의 평화 좋아하니까 평화 글자 모양으로 섬 만들어도 돼요. 사드 미사일 딱 배치해놓고. 왠지 아세요? 섬으로 인정받아야 2000 해리가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어자원이 나오잖아요. 석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군사 유지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군사비 대줘야죠. 미국이 지금 그거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쓸 수 없다. 미국의 전쟁에 우리는 개죽음 당할 수도 없고 우리 돈 쓰면 안 된다. 해주자고요. 뭐 어때? 이렇게 돈 뽑으면 되지. 또 어디서 돈 뽑으면 됩니까? 네, 써놨지만은 미국의 보호무역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조작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독일 빠지고 일본 빠지면 중국하고 한국 남아요. 한국 빠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단 친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 중국만 남아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바죠.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걸리면은 보호무역으로 무역 제재가 들어가요. 중국이 미국을 수출하는 철강, 기타 등등 다 수출 못합니다. 그쵸? 근데 그거 우리가 다 만들어요. 우리가 팔아먹으면 되잖아. 미국의 시장만 잡아먹어도 중국의 포션을 우리가 잡아만 먹어도 전 세계가 불황인 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GDP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 일자리 80개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군대 유지비로 쓸게. 미군. 사드 기지 플러스 주한미군 비용 다 대줄게. 그러면 미국은 괜찮네. 그렇죠? 어차피 수입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은 수입해서 그 수입을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그렇죠? 그럼 국민 세금 안 갖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주국방과 경제성장 되잖아요. 이 새끼들 관광객 안 보내고 화장품 안 산다고 협박해?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로 돈 더 벌 거야. 왜?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화장품 중독된 여자들은 다 밀수해 갑니다. 어떤 루트로든 동남아시아 통해서 다 가요.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쪼잔하게 뭐 단체 관광 비자 면제. 왜 그런 말밖에 못 하냐는 거예요. 그 국가 안보를 하면서 경제 발전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거 되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남중국해 문제 생겼죠?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로는 완벽히 방어가 안 됩니다. 인건비랑 유지비가 많아서. 동남아시아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군대 해주면 돼요. 군함이 필요합니다. 수주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거제도 경제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우리는 외국 중국 투자할 때 30년 임대하는데 왜 우린 팝니까? 지금 관계 나쁠 때 바꿔버려 그냥 30년 임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고 뺏어야죠. 그쵸? 일본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상한 놈들 다 잡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출산율이 1.21%예요. 경제성장 1.25가 필요하니까 1.24% 인구가 필요한데 부족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제결혼. 중앙아시아에 예쁜 여자 많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하자고요. 네?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국인, 우리가 실크로드가 개척될 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외국인, 얘네들만 맞자고요. 와서 이상한 차이나타운 세우고 인신매매, 장기매매하는 이런 놈들 데려오지 말자고요. 그쵸? 중국 관광객 뭐 단체 관광 미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써놨는데 병장 월급 64만 원 웃기는 소리. 이거 세금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세금 주면 안 돼요. 고정. 그리고 실업률 낮추려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됩니다. 확 할 거예요. 군대는 가지 말고 대신에 보육원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큼. 그래야 실업률의 비율을 낮추고 직업 여성이 자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 인력이 확보됩니다. 의무 복무가 아니면 값싼 인건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않습니까? 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쪽팔리니까?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5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쪽팔리면 돼요. 일본은 아베는 한 사람이 쪽팔리니까 1억 2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우리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위안부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사이다 발언 역시 개뿔이나 그게 어떠한 보복으로 다가올지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우리같이 일본이랑 관계가 나쁠 때 어떠한 보복이 올 줄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문제지. 우리 뛸 염려가 있고 빚을 많이 졌어요. 보시면 이미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다음 유럽연합의 그 독일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1등이 돼버렸네. 심각한 거예요. 다음이요. 가계빚 마찬가지죠. 이번에 1,400조 돌파했나 이번에?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목표 2,000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지지 안 했었죠?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다가 대통령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그냥 대가리 싹 숙이죠. 형님 잘못이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우리 왜 안 하죠 그런 거? 뭐 공산주의, 반공, 잠수함,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맞습니까? 맞아요. 일어났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일어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 거를 그때 집어 이슈화시켰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거엔 이겼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은 그런 거 안 할까요? 일본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슈를 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 이득을 취하는 거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우리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러 대 물어볼게요. 소녀상 철거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저를 막 친일파 김정민 박사 이런 얘기 막 올라올 수 있다. 한 보복이 올지? 네? 당연히 돈 걸렸어야지.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아베가 뻣뻣하게 나가죠? 왜 그래요? 우리 코 이만큼 겼거든요 지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위안부? 나는 증거 없다고 생각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독도? 한국 땅인 것 같은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히 분노할 걸 다 알면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일본은 우리가 싫어할 거 알면서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이런 거 얘기하죠. 보통 진보 진영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선거할 때 독재 정권 시절에 선거 때만 되면 소녀상 철거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저를 막 친일파 김정민 박사 이런 얘기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변명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그 웬만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옛날 때 뭐 일본 망한해 큰 난에 우리나라에서 가짜 여론 정보 많이 나왔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일본 전혀 문제 없고 까딱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예요. 왜냐? 일본은 많이 외국에 돈을 빌려줘서 환급 받으면 돼요. 그리고 대회는 더구나 선진국한테 돈 빌려줬기 때문에 뛸 염려가 없습니다.